오늘 같이 이야기해볼 왕은 상근왕과 동성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 왕권이 아주 약해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로왕 때 이제 고구려에 의해서 왕이 죽게 되면서 그 수도를 뺏기면서 국가적인 아주 비상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왕의 권위가 아주 많이 추락을 했고, 그래서 귀족의 권력이 아주 강해졌다. 그래서 문주왕 같은 경우에는 귀족이었던 해구에 의해서 시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삼근왕이었습니다. 삼근왕은 지난 시간 이제 문주왕 때 태자로 임명이 되었던 아들이었고요. 이 삼근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1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하고 정치에 관한 모든 것은 해구한테 맡겼다고 해요. 사실 해구한테 삼근왕이 맡겼다기보다는 해구가 삼근왕의 권력을 빼앗아가서 자기가 그 권력을 누렸다라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삼근왕의 재위기간은 477년부터 479년입니다. 굉장히 짧죠. 단 2년밖에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삼근왕 즉위 2년에 해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덕솔진로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 반란을 진압을 해요. 그래서 이 진시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 세력들이 뭉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반해구파예요. 그래서 해구에 반대하는 이 귀족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해구를 몰아냅니다. 근데 이들이 왕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 귀족들이 왕을 위해서 해구를 죽인 것이라면 그 이후에 왕을 잘 보필해가지고 왕이 정치를 좀 잘 이끌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를 못하고 이 삼근왕은 즉위 2년 겨울에 돌아가게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13살에 즉위를 해서 그러면 14살에 죽은 건데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죠. 그래서 이 혼란한 전국을 딱 살펴보아하니 이 삼근왕 같은 경우에는 자연사라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해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귀족들에 의해서 시해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귀족들은 계속해서 왕을 약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권력을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삼근왕을 죽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왕이 된 것은 동성왕입니다. 이 동성왕의 재위기간은 479년부터 501년까지고요. 즉위기사에는 문주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문주왕의 동생이었던 곤지의 아들로서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 당시에 좀 나이가 어렸다고 해요. 유년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서기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이 귀족들이 일부러 어린 왕을 좀 데려와가지고 이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뒤에서 그 허수아비를 조종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동성왕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동성왕 다음에 즉위하는 왕이 무령왕이에요. 근데 이 무령왕이 동성왕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무령왕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동성왕보다 무령왕이 먼저 왕이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동성왕을 먼저 데려다가 왕을 했어요. 그걸로 봐서는 좀 더 어린 왕을 데리고 자기네들이 뒤에서 좀 조종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동성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동성왕은 이 귀족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왕권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귀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사냥을 좀 나가는데요. 즉위 5년 기사에 왕이 사냥을 하러 나가 한산성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 그 다음 기사에 보면은 같은 해 여름에 사냥을 또 웅진 북쪽에서 사냥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냥을 좀 자주 나갔는데 이때 이 사냥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고 군대 훈련의 일환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군대를 이끌고 훈련시켜가지고 그걸 토대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한산성에 이르러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산성을 한성으로 봐서 그 장수왕에게 빼앗긴 한성을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성왕은 즉위 8년에 백가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을 하는데요. 이 사람을 위사좌평에 임명을 합니다. 이 백씨는 웅진 토착귀족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계로왕이 죽고 나서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할 때 천도를 도와줬던 한성에서 웅진으로 내려왔던 귀족들 있죠. 이 귀족들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자꾸 왕을 죽이고 왕권을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웅진의 토착 세력을 등용을 해서 왕권을 뒷받침해주고 기존의 귀족들의 세력을 좀 견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백가를 위사자평에 임명을 해서 측근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요. 즉위 12년에 이 동성왕이 사비에서 사냥을 합니다. 사비는 다음에 배울 건데 이 백제의 마지막 수도예요. 그래서 이 동성왕 때부터 사비로 천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사비로 사냥을 좀 자주 가는데, 사냥을 가는 게 단순히 그냥 군사 훈련하고 사냥만 하는 게 아니고 그쪽의 지형도 파악하고 그쪽의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수도로 염두에 두고서 거기로 사비로 사냥을 나간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 동성왕은 귀족들을 계속 견제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도예요. 그래서 근거지를 옮겨가지고 기존에 여기서 힘을 기르던 귀족 세력들의 힘을 안쪽에 눌러버리는 거죠. 새로운 수도에 있는 귀족들의 힘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기존의 귀족들의 힘을 이제 약화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수도를 이제 사비로 천도할 생각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즉위 15년에는 신라와 다시 한번 나제 동맹을 강화하는데요. 이때는 결혼 동맹을 맺어요. 아무리 그냥 우리 좋은 물건 갖다 주고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도 가족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예 신라하고 가족의 연을 맺어서 나제 동맹을 굳건히 합니다. 그래서 동성왕과 누가 결혼하냐면 신라의 이찬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는데, 그 이찬의 직책을 갖고 있던 비지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함이겠죠. 또한 고구려 견제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외척 세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백제 귀족 중에서 외척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예 외부 세력으로 외척 세력을 만들어서 이 귀족들, 백제의 귀족들을 완전히 견제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하고 결혼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위 19년에는 달솔이었던 연도를 병관자평에 임명을 해서 이제 연시 세력이 또 병관자평에 임명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뭐 해씨, 진씨가 아닌 아까 위사자평에 임명됐던 백가, 그 백씨, 그리고 이제 연씨를 병관자평에 임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귀족들을 견제하고 나름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동성왕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즉위 21년 기사부터 보면은 점점 이제 정치에 손을 좀 놓기 시작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즉위 21년에 큰 가뭄이 들었대요. 그래서 도적도 많이 일어나서 신하들이 이 창고를 열어서 좀 백성들을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왕이 듣지 않아가지고 그때 이제 고구려로 도망간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즉위 22년에는 임류각을 궁궐 동쪽에 이제 세워가지고 기이한 짐승을 기르기도 했대요.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것도 듣지를 않았고 다시 그렇게 간언하는 자가 있을까 싶어서 궁궐의 문을 아주 꽝꽝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듣지를 않았던 거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정치에서 좀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막 그 같은 해에 측근과 더불어서 임류각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밤새도록 환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방탕하고 좀 그런 삶을 사는 길로 바꾼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 추측으로는 그런 정치 싸움에 좀 질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이제 귀족들이 서로 견제하고 왕도 견제하려고 하고 하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그런 지침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즉위 23년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늙은 할멈이 여우로 변해서 사라졌대요. 그리고 나서 호랑이 2마리가 남산에서 싸웠는데 잡으려고 했으나 잡히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이 호랑이 두 마리를 무령왕과 동성왕으로 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무령왕이 이때부터 조금씩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어쨌든 이거는 정치 싸움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인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거 약간 그 온조왕 때 기록이랑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뭐 늙은 할멈이 남자로 변했고 호랑이 5마리가 뭐 궁궐에 들어왔다 이런 기사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정치적인 어떠한 분열로 해석을 했잖아요. 이 동성왕 때 이 기록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어떠한 분열이 뭔가 일어났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즉위 23년 8월, 같은 해 8월이죠. 이때 가림성으로 백가를 보내려고 해요. 이 가림성은 이제 사비 근처에 있다고 해요. 근데 수도하고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백가 입장에서는 수도에 붙어 있는 게 사실 권력을 유지하기엔 좋거든요. 근데 수도에서 떨어진 곳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가기가 싫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사를 보면은 백가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동성왕은 계속해서 가림성으로 보내려고 했고 백가는 계속해서 난 아파서 못 갑니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계속 가라고 하니까 이제 못 참겠나 봐요. 백가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왕을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동성왕은 사냥터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사냥터에 있으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경비가 허술해지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사냥터에 갔을 때 시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동성왕도 마찬가지로 사냥터에 갔을 때 죽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시호를 동성왕이라 하였는데 이 시호라는 것을 동성왕 때부터 처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왕들은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다가 왕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주가 이름인 거예요. 문주왕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때부터는 죽은 다음에 그 왕의 업적을 기려가지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동성왕이라고 하는 시호를 이때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냥터에서 시해를 당하게 된 비운의 또 동성왕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웅진시대 왕이었던 삼근왕과 동성왕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삼근왕과 동성왕은 그 문주왕과 마찬가지로 왕권이 굉장히 약했던 시기에 왕이었기 때문에 다 귀족들에게 이제 시해를 당하게 됐죠. 이 다음에 오는 왕, 다음 시간에 할 왕은 무령왕인데요. 무령왕은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다. 이제 귀족들 이것들 가만히 안 둬야겠다. 왕권을 아주 강화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쳐서 이 백제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